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이고요. 목요일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부자님, 초록공가님, 덕룡사님, 도도왕비님, 라일락 꽃보라님, 군산채부자님, 노후대더 노후준비님, 산동 명품부자님, 대박성경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볼게요. 형준님, 전미정님, 상위 10%님, 부자연님, 원태호님, 별들의 천국님, 미스터 리님, 도채호님, 긍정의 힘님, 태어어머니님, 문영민님, 미소돔님, 양영숙님, 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상상 이상으로님, 김현근님, 붕어빵앙님, 바라기님, 네. 나중에 녹방 듣겠다고요? 손 들고 들으세요. 손 들고 라이브 들으세요.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양봉업자 팜스톡님 어서 오시고요. 동피랑님, 스티븐 킴님, 밤토리님, 신현옥님, 부자오빠님, 해피정님, 혜인심님, 행복한 부자님, 오노노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망토님, 강병철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배제트님, 최원일님, 나도아빠님 어서 오세요. 송혜님, 이기자님, 시몬스님, 이영란님, 마이유님, 코진님, 슈퍼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님도 어서 오세요. 네. 계좌가 맨날 오르는데 오늘 안 올랐어요? 네. 오늘 내렸다고? 오늘 내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계좌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막판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외국놈들이 짜잔 하고 사줘가지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외국놈들이 쭉 하고 들어왔는데 물론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대용주 중소용주 가릴 거 없이 그냥 막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마지막에 짜잔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원래는 플러스 0.3 정도밖에 안 돼요. 0.3 정도, 3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여기 0.7에서 1.1까지 그냥 0.3포인트 정도씩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요,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계좌는 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내렸다고요? 네. 왜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오늘 계좌가 내려간 이유가 뭐지? 오늘 내려간 종목도 많지 않았고요. 뭐가 내려갔을까? 오늘 계좌가 내려가려면요. 글쎄, 오늘 내려가는 이유가 오늘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예요? 가만있어 봐. 아니, 내려간 게 없는데, 내려갈 게 없잖아요. 뭐가 내려갔을까? 이상한 거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막 10%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10%짜리 종목도 많지 않았고요. 교묘하게 하락한 종목만 갖고 있었다라면 모르지만, 네.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동차주를 갖고 있다고 해도 자동차가 뭐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주의 몰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내려간 종목을 찾으려면 다 찾지. 마이너스 1%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다 갖고 있는 거요? 나는 다 마이너스만 갖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이렇게 있으면 오늘 마이너스죠. 네.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만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 포트를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시되는 종목만 들고 있거나 이렇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니면은 네, 솔직히 오늘 계좌는 발버둥을 쳐도 마이너스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다 아니면 최근 시점이 계속 계좌가 상승하는 추세예요.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시장은 내려가도 종목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면은 뭔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네.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네, 근데 저렇게 네, 무상증자 권리락 그런 무상증자는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먼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거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마이너스 나오면은 내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현대차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현대차 오늘 0.27입니다. 27, 0.27. 기아도 오늘 뭐 그냥 0.12죠. 현대모비스는요. 0.65. 그다음에 뭐 현대위아? 네. 1%.
근데 이거 뭐 그동안 계속 올라갔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자, 이런 것들만 갖고 있었다. 자동차만 완전 모아가지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좀 약세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네. 바다님 공모 받았을 때 그냥 매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와, 257%. 네, 257%. 네, 그 정도 나오겠죠? 와, 엄청나네요. 네. 대단하시네. 네. 아니야, 이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요. 종목을 여러 가지로 슬라이스해서 제대로 담아줬어야 돼요. 왜냐면 현재 시점에서는요.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서 같이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단 0.2%라도 오늘은 약간 플러스가 나와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만 몰빵을 쳤다. 자동차가 뭐 주도 업종이 안 될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쪽으로만 한쪽만 몰려있다 이것도 문제고요. 자동차가 아닌 뭐 다른 종목들 쪽에 오늘 하락한 종목 쪽에 뭐 몰려있다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트폴리오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매도 마이너스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가 오늘 계좌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 물론 이제 상황이 뒤바뀐다거나 수급이 바뀌어서 움직이게 되면 플러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지 되죠. 리오프닝이 오늘 빠졌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어떻게 빠졌는데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얼마나 어떻게 빠졌을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리오프닝만 계속 이것만 몰빵을 쳤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서 빠졌다. 그래도 문제라는 거예요. 리오프닝만 갖고 있어서 주가가 빠졌다. 이거 문제예요. 자동차만 갖고 있어서 주가가 빠졌다. 문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은행도 갖고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들 이제 그 배당 때문에 보험주들은 다 팔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들도 갖고 있어야 되죠. 뭐 기업은행, 뭐 우리금융 이런 거 다 없어요? 이런 거 있어야 되죠. 반도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다라면은 사실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마이너스 0.12% 정도야 사실 무시해도 되는 정도죠. 네,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종목군들이 좀 이제 건강하게 잡혀 들어가려면 장이 오를 때는 같이 올라줘야 돼요. 그리고 주도 업종군으로 들어간 패턴들이 나한테 제대로 박혀서 들어가 있다라면 걔네들은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났다. 뭐 좋아요. 마이너스 난 거 좋은데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뭐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제 삼성 SDS가 수익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디서 팔아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뭐 그렇게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돌아서잖아요. 돌아설 때 우리가 패턴을 읽어서 매수를 집어넣고 진행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 패턴으로 가면 내가 충분히 플러스로 탈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충분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 10월 달 손실을 복구하고 플러스 났어요.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장세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아니 마이너스 아니지. 이제는 다 뭐 마이너스 물린 사람은 없겠지만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어차피 다 플러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 나와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도 고점에 사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거 13만 원에 매수를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8만 원대부터 계속 매수를 또 밑에서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냥 놔두면 마이너스야. 근데 지금은 플러스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 전략을 계속 진행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뭐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전략 포인트를 다르게 다 가져야 되겠지만 최근에 적어도 최근에 1년 안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다라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면 여러분 계좌가 오늘 아무리 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는 뭐 시가총액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죠. 얘 대한통운 해봤자 뭐 2조 5천억밖에 안 되죠. 삼성 SDS도 지가 해봤자 10조쯤 되나요? 13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밖에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때는요. 자동차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30조잖아요. 30조. 그래서 얘가 0.5% 빠지고 얘가 뭐 1% 올랐다. 그러면 계좌가 밀려요. 시장은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트에 들어갈 때는 얘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중적인 부분과 종목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가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제 계좌가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가면 되지 뭐 그잖아요. 자동차 업종은 일단 2차 전지 쪽 올라가고 반도체 쪽 올라가면 외국인 수급은 그쪽으로밖에 안 쏠리니까 자동차는 또 시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못 가면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의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쏠림의 현상이 좀 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내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 플러스를 보시려면 골고루 진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골고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아니, 쏠림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일단 여기 이게 덩어리들 크게 갖고 있어갖고 돈이 안 도는데 이걸 어떻게 쏠림을 해결하냐. 뭐 지금 살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다. 반도체 사봤자 조금밖에 못 사고 조금 산 것들만 수익 나고 있어서 계좌는 그냥 그 모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전략을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물렸던 종목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돌아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푸시업을 해주고 전략을 짜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많이 숙지하셔야지 됩니다. 많이 생각하셔야지 되고 기대를 좀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UW님도 플러스가 날 정도잖아요. 오늘 플러스 났죠? 안 났어? 지금 시장은 어쨌든 2700 전에는요, 여러분들 뭐 계좌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회는 계속 열려 있거든요.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계속 매수 기회가 나온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빨리 캐치하셔야지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방치, 그냥 이렇게 남겨버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이 기회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이 돌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현금이 날 수 있는, 현금이 발생을 해줘야지 종목을 추가 매수하든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그게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바다님처럼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매수 타이밍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 냅두시라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계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좌가 일단 플러스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투입한 투입 금액 내가 5천을 투입했던 1억을 투입했던 3천을 투입했던지 간에 예? 내가 투입한 투입 금액 대비 플러스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능성 없어 보이는 종목들 진짜 배기 싫어 짜증나 이럴 때는요 그냥 싹 계좌 다 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가지고 다 밀어불어. 그래서 현금 만든 다음에 새로 시작하시라고. 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이 막 상승 가도를 달려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상태야.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밑바닥에서 지금 막 올라가려고 막 이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유리해요? 바닥에서 현금 들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밀어도 돼. 배기 싫으면. 근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난 종목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많이 밀렸잖아요. 마이너스 50% 나왔다 칩시다. 네? 마이너스 50% 나왔다 치고요. 마이너스 50%가 나온 종목은 내려가 봤자 지가 여기서 계좌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가 큰 종목군들은요, 이렇게 밑바닥을 헤매고 있거나 올라올 기미가 없어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이지, 뭐 계속 하락해가지고 박살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그지 같은 카카오까지도 이제 반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뭐 계속 주가가 빠져가지고 뭐 손을 쓸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이너스 50% 넘어간 종목군들은요, 마이너스가 나와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절반이 까인 상태에서 지가 깎여봤자 거기서 거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로 여러분의 계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합 수준에 있거나 플러스로 넘어가서 수익을 막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얘네들의 신경을 쓰셔야지 돼요. 그리고 장이 상승세로 넘어갈 때까지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가 플러스가 났다고 해서 완전 다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나한테 영향이 미비하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애들은 플러스를 더 크게 가져다 준다. 그러면 얘네들 계속 더 키우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가 뭐 이게 좀 짜증나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 마이너스 계좌 안에 마이너스 종목이 몇 개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계좌가 일단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펀드에 투자를 하시더라도요, 펀드의 구성 종목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이 중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전체 펀드 수익률이 뭐 2%다 3%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건 플러스가 있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펀드에 3천만 원 넣었어. 근데 이게 3% 수익이 났대. 와, 그러는 거지. 이 중에서 뭐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자산운용사에 따져요? 안 따지잖아. 왜냐면 걔네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걔네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플러스 난 종목들은 매수 시점에 와야지 더 사는 거죠. 뭐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다 계속 대고 지르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삼성 SDS를 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올라가고 있어 계속 사야 되겠다 이거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또 좋은 타이밍이 나왔어. 그럼 또 살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안 팔았다면. 그죠? 내가 만약에 안 팔았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 시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추세의 어떤 사실은 2022년도 여기 21년도 여기 22년 21년 요런 구간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떨어진다 그랬죠. 2700이 오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주가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게 돼서요, 추세를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원래 정상적인 수준까지 돌아간다 그랬죠. 여기 급등했었던 그 자리 말고요. 어느 시점이냐면 여기요. 여기가 어디냐면 3000포인트. 여기가 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뭐냐면 러시아 전쟁이 있던 시절이에요. 러시아 전쟁이 있던 시절. 러시아 전쟁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멀쩡한 기업들도 강제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해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1차적으로 올라갔었던 여기 오버슈팅한 구간 말고요. 들어가서 뭔가 안정화를 찾으려고 했었던 21년도 연말 수준. 그게 지수로는 3000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는 아직 뭐 멀었어요. 네.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다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와 있어요. 아시죠? 중국하고 우리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중국은 워낙 개판이라 그런 거고, 네, 우리나라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공매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말들은 많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까지 회복을 시켜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까지 흘러가게 되면 나는 3,300에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좌가 마이너스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거긴 한데 이 부분이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생각해 봐요. 이제는 원래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없었던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그 시점까지 올라간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보통 선행을 하기 때문에 뭐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2026년도까지 됐을 때 뭐 2%대까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도
중후반부터 돼가지고 2025년도, 그죠? 2025년도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등등등은 내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주가가 선반영됐다 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코믹스. 스타코믹스요. 네. 모자 색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타코믹스.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네,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스타코믹스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저기까지만 가면, 네, 저기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본전을 찾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크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최대한 이 구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뭘 한다? 계좌를 위로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근데 플러스로 바꾸게 되게 되면 너무 좋고요. 마이너스가 뭐 한 30%였는데 마이너스 10%까지 줄었다. 2700이 됐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좌의 수익, 내가 수익을 내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상승장에 대비하기 위해 나는 최대한 스타트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 출발선이야. 여기 스타트선. 여기에 결승선이에요. 얘는 이만큼만 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마이너스잖아. 나는 마이너스잖아요. 나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 구간을 땡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슬금슬금 계속 땡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앞서가면 더 좋고요. 안 나가더라도 최대한 여기서 뛰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요만큼 해야지 이 결승전까지 갔을 때 내가 뭔가 결과치라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추세를 돌리고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뭐 걱정합니까? 그죠? 뭐 일단 나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 이 바닥에서 아직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못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그냥 넉넉하게 유지만 하고 계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주도주의 양상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몰려갔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더 자금이 몰려 들어가면 그쪽이 더 많이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못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식이라는 게요. 사놓고 나면 다 올라가면 좋겠죠. 내가 사는 종목들도 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사놓고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거.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KC텍 그게 좀 미친 거죠. 네. 이게 지금 40%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친 거야. 이게 사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미친 거지. 제가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렇게 느긋하게 가지고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올려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면서 우리는 뭘 해요?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 하죠. 왜냐면 보통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움직임 나올 때 또 좋은데요? 또 좋은데요? 하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샀는데 씨 뭐야 그거 올라가 버렸어? 저번에 여기서 샀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 매수 여기서 들어갔죠. 2번 샀잖아요. 2번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 씨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팔아야 되나? 네? 팔아야 되나? 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안 팔았는데요? 5일선 안 깼잖아요. 5일선 안 깼잖아. 5일선 안 깨서 아직 안 팔았는데요? 내일 또 올라가면은 또 모르지 뭐. 네. 이 변화가 일단 생기기 전까지는 매도 아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좌의 수익률을 지키는 거. 뭐 사실 오늘 마이너스 나왔다 플러스 나왔다 뭐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퍼트려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제가 리딩하는 종목의 포인트거나 월급 종목의 전체적인 내용들 보더라도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 마이너스 종목도 섞여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종목군들이 포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어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이렇게 큰 것들이 몇 개씩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계좌는 플러스로 간다. 이게 저의 논리잖아요. 지금 왜냐면 뭐 어떤 종목 하나가 뭐 몇백 프로 수익이 났어. 이건 사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작업을 해온 게 뭐예요? 자금을 계속 집어넣고 넣을 수 있는 한, 그죠? 계속 집어넣고 주식을 계속 사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덩치는 점점 커지겠죠. 덩치는 점점 커집니다. 원래는 이만큼밖에 투자 안 했었는데 계속 사야 되니까 계속 사다 보니까 덩치는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덩치는 점점 커졌는데 뭐 손실 금액은 그대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수익이 조금 진행됐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상황이 달라져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아니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물렸어. 물려서 한 200만 원 잃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자금을 투자해가지고요. 아직 마이너스 한 150만 원 되어 있는 상태야. 50만 원밖에 복구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자금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투자금이 3천만 원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이 150만 원은 금방 없어집니다. 어느 특정 종목의 비중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덩치를 키우라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에 A라는 종목에 꽂혀가지고 이놈이 등치가 이만해졌어요. 어쩜 좋죠? 네, 이게 아니야. 이거는 몰빵이 되는 거니까 이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등치를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투자금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어느 하나가 커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네. 상승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키워놓게 되면은요,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좌가 퉁퉁퉁퉁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퉁퉁퉁퉁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자금을 빼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도 되고, 그 자금들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셔도 돼요. 어차피 장은 오르고 내리고 계속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빵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1000만 원에서 물려 있었어. 그래서 내 지금 200만 원 물려가지고 800만 원 요거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던 것보다, 그죠? 3천만 원을 가지고서 뭐 마이너스 200 그냥 있어도 좋아. 네, 3천만 원까지 이게 등치를 불렸어. 그래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커지는 동안에 손실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투자금은 커지면서 손실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수익이 나서 매도한 금액도 다시 재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금액은 어떻게 보면은 이 플러스 수익 난 거하고 마이너스 중인 거 얘는 실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보다 지금 벌써 플러스 가신 분들도 많아요.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벌써 플러스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니까. 재밌는 거는 네, 어제 휠라 배당금 들어왔어요. 네, 오늘 제가 아들 계좌 보고 알아냈어요. 우리 아들한테 LS전선 아시아가 있더라고. 언제 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한 200%가 나왔대. 그래갖고 뭐야 그러고 봤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예수금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봤더니 휠라 배당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바닥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겁나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였었으니까 겁이 나고 무섭고 짜증나고 사고 싶지도 않고 진짜 샀는데도 수익도 잘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보답이 됩니다. 그때 안 산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특별배당입니다. 분기배당 결정된 거 없었어요. 그 특별배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분기배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특별배당을 봐야 돼요. 걔네들은 분기배당을 결정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네, 아시겠죠? 배당금 들어오는 거 있죠? 다 모아서 또 주식 사세요. 네? LS전선 아시아도 여러분들 갖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뭐 옛날에 샀던 부분이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 아들도 있으면 여러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나 모르겠어. 언제부터 있는 건지 봤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100%가 넘었어. 100%가 넘어가지고 이게 8,000원 밑에서 샀더만. 근데 언제 산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뭔 일이래? 그러고 그냥 네. 물론 얘는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뭔 일이래? 그랬대. 네. 그냥 냅둬 버렸어. 네. 냅둬 버렸어요. 근데 뭐 시간에 끝나고 봤어요. 끝나고. 갑자기 이게 그 포트폴리오 이게 제가 보는 거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LS선 아시아가 아들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가 언제 샀지? 언제 샀지? 적어도 한 4년 보유했나 봐. 네, 진짜로. 2019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 정도 사지 않았을까? 2019년 요 정도? 네. 요 정도에 샀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뭐 수익 좀 나니까 좀 까불고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못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있더라고. 네. 근데 뭐 4년에 100%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지금 얘네들은 전력 수혜주로 해서 우리가 LS 일렉트릭도 얘는 LS 일렉트릭도 100% 나왔죠. 이거는 저도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거 지금 공짜잖아요. 100% 먹고 빠져가지고 공짜인데 LS 일렉트릭 있지, LS 전선 아시아 있지, 그고 요 전력 설비 쪽으로 수익이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2년, 3년, 몇 년 전에 있으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 뭐 좀 쫄린다 싶으면 원금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100% 수익이 났는데 쫄려. 그러면 원금 빼버리세요. 그럼 이거는 뭐 내려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네. 어딘가 있기 뭐 그냥 수익률 정렬하면 보여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네, 적어도 한 4년 정도 묵힌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죠.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는데 올라올 기미를 안 보여. 근데 망할 기업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놔둬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슨 이유로든 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대주주. 이 대주주가 있잖아. 네. 이 대주주가 뭐가 돼요? 수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든 뛰어 올리기 위한 움직임 만들겠죠. 그냥 얘네들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회사잖아요. 배당 따박따박 받아 먹든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률을 좀 누리고 있다가 좀 진행되고 있다가 나 좀 털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내가 그동안 손실난 거 좀 보상 받아야 되겠으면 레벨업을 시켜준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공시 뭐 모르겠고요. 분기 배당을 계속 준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게 분기 배당인지 특별 배당인지 그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네. 배당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배당을 받은 게 중요한 거지. 뭐 분기 배당인지 특별 배당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기간이 애매했죠. 그때 9월 30일인가 그래가지고 딱 끝나가는 그 시점을 그 기준점을 해가지고 분기 배당인지 아닌지는 뭐 다음에 보면 알겠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배당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거지.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가능성이 있다. 뭐 근데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특별 배당인가 분기 배당인가 모르는 거지 들어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별 배당으로 보는 사례가 많은데 분기 배당이라고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배당인지 특별 배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휠라 홀딩스가 분기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3분기에 분기 배당을 준다 이것도 없어요. 보통은 분기 배당을 주려면 매 분기마다 다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반기로 끊어가지고 6월 달에 주고 12월 달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분기에 주고 4분기에 주고 1, 2분기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배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편안하게 네. 그냥 배당 들어왔으면 주는구나. 굳이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배당을 주면 주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되잖아. 그럼 되잖아요. 그 기말에 배당 또 나와요. 배당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배당량이 클지 안 클지 모르니까 그 상황은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고 네, 결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어떤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떤 분이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사항을 해당시켜 줘야 돼요. 계좌가 매일 올라간다는 거.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계좌가 못 올라갑니다. 내일 당장 주가 떨어지면 에이씨 계좌 내렸네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계좌가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당이 되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또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지금에 와서 뭐 살까요 말까요? 뭐 여기서 뭐 12만 원대에서 또 뭐 매수했네 어땠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밑에서 사 놓으셔야지 됩니다. 사놓고 팔지 않고 계속 개기고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수익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는 7만 원대 이상에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려면 시장에 뭔가 대단히 큰 악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에 대단히 큰 악재가 나올 게 없어. 시장에 악재가 나올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밀리지 않고 많이 조정을 받는다 해봤자 찌끔 밀리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꼭 보면은요, 밑에서는요, 콧방귀도 안 껴. 내 이런 거 살 줄 알고, 이 새끼 이런 거 다 추천하고 있고 말이야. 나는 판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오씨, 많이 올랐네? 지금에도 사면 안 될까요? 그때 손절했는데 다시 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씨, 뭐, 아니,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은 비중이 어느 정도 차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도 조금씩밖에 안 사요. 네. 조금씩밖에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많은 비중을 같이 실어주시기 어렵잖아요. 이만큼 뚱뚱해졌는데 여기다가 이만큼씩 계속 조금씩 더 하는 거지 여기다가 왕창 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꼭 그래요. 지나고 나서 많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어디서 팔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면 안 될까요? 네. 그 무슨 심보라고 생각해요? 왜?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에서 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렇게 오늘 진짜로 궁금해서 진짜로 나 정말 살 생각으로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거라면은 이거는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거나 네. 더 올라가는 부분들 노리고 이게 얘기해 드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만약에 주가 더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 환상에 적게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환상에 적게 됩니다. 자, 이만큼 올라가서 강한 추세를 확인했어. 그 다음에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런 맛만 찾아다닌다고요. 즉, 자극적인 맛만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비중이 커지잖아요. 비중이.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불타기를 할 때는 비중을 봐야 돼요. 여기선 100만 원, 여기선 200만 원, 여기선 300만 원. 이렇게 등치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좌처럼 등치가 커지면서 수익률은 똑같이 10%여도 괜찮아요. 네. 똑같이 10% 수익률에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나오겠지만 100만 원대 10%는 10만 원이지만 300만 원이 됐을 때 10%는 3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거를 챙기셔야 돼요. 네.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네.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매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여기 5월달, 6월달에도 그 얘기 똑같이 해드렸어요. 많이 올라가서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들어올 거야. 들어오는데 저 밑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가 우리가 매수할 기회가 될 겁니다. 그게 67,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매수했잖아, 우리. 그죠? 매수 3번이나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얘기가 달랐죠. 요거는 상승 추세 이후에 들어오지 않고 버팅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박스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박스 하단에 들어올 때는 매수 포인트를 생각하셔도 괜찮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위쪽에서 매수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밑에서 움직이는 포인트만 만들어졌을 때, 이럴 때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또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원칙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뭐 주식 공부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책을 보고, 뭐 차트를 연구하고, 막 공부를 하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선만 잘 그으면 지지가 어디쯤 나오는지, 흐름이 우상향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선 딱 그어놓고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안 왔다. 그러면은 그냥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그럼 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런 추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위쪽 고점 라인 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자리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67,000원에 매수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추세는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엔 더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73,000원이 지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지금 내려와가지고 7만원이 지지점이 될 수도 있죠. 매수 시점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맨날 비장의 종목만 하나 알려달래. 비장의 종목 알려줘도 뭐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때 알려줬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때 뭐 알려줬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안 사고 뭐 했어? 뭐 했어요? 비장의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것을 뭐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 뭐 맨날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거 비장의 필살기 그거 알아서 뭐 할게요? 써먹어야지 필살기인 거고 그죠? 써먹어야 필살기요. 그거 뭐 그 비장의 종목 알려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가 막 올라가자 급등 막 하고 막 그러면 아 지금은 살까요? 네. 아니면 몰래 사 높은 데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그 안 돼.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그런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보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분명히 있다고. 자랑을 내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종목 자랑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진짜 지겹게 들으실 수 있어. 왜냐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종목이 뭐 100%, 200% 났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잖아. 뭐 코딱지만큼 사는 종목이 뭐 100% 올라갔다, 200% 올라갔다. 이거 뭐 중요해. 지금 계좌는 마이너스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무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지금 저는 뭘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분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되잖아. 지금 살아 있으니까요. 뭐 제가 강제로 막 그냥 생명 연장을 시켜준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2700포인트 이상의 저 상승장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면은 여기가 0이라고 친다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0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최대한 가까워진 다음에 2700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종목이 뭐 몇 프로 나간 그 중에 종목 10% 나면 어때? 네. 10% 나면 어때? KCD 팔 때 뭘 광고합니까? 그거 뭐 3, 40%밖에 안 나온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뭐 수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횡보가 길고 여러분들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강원랜드 횡보가 길어서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또 사, 더 사, 그냥 더 사면 되잖아요. 사, 그냥 사, 사, 사세요. 이게 지금 올라가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평단가를 낮춰야지. 사, 그냥 사. 문제는 뭐냐면 많이 산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없으면 더 사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누구겠어? 코스피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장을 올려야 되니까. 시장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우선순위는 누구요? 대형주에 있어요. 대형주에.
대형주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들고 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째로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매수를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가겠죠. 왜? 장이 아직도 바닥이에요. 바닥. 자, 보세요. 장이 올라온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종목만 보고서 올라간 종목들만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지 모르지만 시장 올라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시장 어디 올라갔어요? 올라간 게 한 개도 없다고. 한 개도.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뭐 올라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장이 이만큼 올라갈 때 걔네들도 따라 올라가겠죠.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돌려주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지금 많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종목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돌리는 자리가 나온 것 같아. 괜찮아. 골든크로스인 것 같아. 그럼 더 사셔도 돼요. 괜찮아.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다 보답을 받는다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50%가 나왔어. 내가 여기 10,000원에 사가지고요. 네, 10,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5,000원까지 떨어져서 마이너스 50%야. 그럼 좀 더 사요. 그럼 7,500원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손실률이 어떻게 돼요? 평다가 7,500원에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요. 2,500원 떨어진 거니까 7,500원에 2,500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해봐요. 네, 2,500원 나누기 7,500원 이렇게 되나? 33%네요 손실률. 네, 마이너스 50%가 30%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 그럼 또 떨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여러분들 장이 올라갈 때 지금 이놈이 주도주가 아니면은요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놈에 먼저 집중하세요. 얘네들이 다 끌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천천히 들고 가실 수 있게끔 여유를 얘네가 제공해 줄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플러스 종목들로 구축이 되는 애들이 비중도 조금 실었는데 얘네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계좌가 얘네들은 뭐 움직여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얘네가 움직이니까 계좌가 조금씩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그냥 놔두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버틸 수 있게끔 여유를 제공해 준다고요. 그러면서 계좌도 같이 올려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주도주 업종군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이 주도주 업종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도주가 뭔데요 물어보시면 진짜 큰일 난다. 네. 물론 뭐 테마주 쪽으로 해가지고 막 올라가거나 뭐 변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종목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주식 처음 했든 아니면 오래 했든 아니면은 뭐 그냥 발로 이렇게 매매를 하든 아니면 코로 이렇게 매매하든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축해 놓고 걔네들이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가시면 돼요. 지금 못 가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돌아서지 않고 있다? 빠지지만 않아도 얘네들은 굿이야, 굿. 왜냐면 아직,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 상투실형님이 안 갖고 있는 바로 그거. 그게 바로 주도지.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 다시 플러스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장에서는 10월달, 9월달, 8월달이 지랄 같은 거잖아요. 요 시기 아주 지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 난 거 까먹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또 버티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저기 전고점까지 갔을 때는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나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계좌를 어떻게 플러스로 넘길까?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를
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한 종목을 언제 올라가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어떻게 플러스로 넘길까가 아니라 나의 투자금 전체를 어떻게 계좌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아시겠죠? 쉬는 날인가 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할까? 배당주 잘 안 가요. 이번 주에. 왜냐면 이번 연도에는 그 배당주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배당금을 정해놓고 나서 배당 기준일을 정한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요. 배당 기준일이 12월이 아니고 3월 달로 바뀐 기업들이 많아요. 3월 달로 바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작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기 배당을 실행하면서 왜 벌써 보내려고 우리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네. 참, 네. 자, 그래서 분기 배당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그 배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많이 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행 이런 것들은 뭐 저거 하잖아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요것도 뭐 잘 움직이고 있지만 얘는 기말 배당에 몰아주잖아요. 10% 정도 나오죠. 네. 이거 배당 1,000원 정도 주니까 10%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10,000원대 산 거니까. 네.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에 좀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미리부터 움직였지만. 근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원래 기말 배당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3분기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더라고요. 분기 배당 주대? 네. 배당금 엊그저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배당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배당락이 있었던 거 봐요. 여기 그래서 이거 떨어진 게 그건가? 싶기도 한데. 배당락이 이거 있었나 봐. 이거 분기 배당을 주대? 배당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왜 표시가 안 되냐? 중간 배당을 줬어요, 이게. 배당금 엊그저께 들어왔죠? 네. 그래가지고, 요 배당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 고배당이 이제, 이게 좀, 여기 뭐요? 180원씩 줬잖아요. 물론 기말에 더 많이 줘요. 네. 기말에, 얘가 이제 기말 배당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원씩 줬으니까 기말에 몰아주려면은 적어도 700원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700원은 주겠죠. 네. 그러면 뭐, 그것도 많긴 한데, 네. 지금 분기 배당을 이제 나눠서 준다 그러면은요. 쪼개서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쪼개서 준다 그러면은 더 많이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올라가는데, 배당 준 애들은 어쨌든 12월 달 돼도 올라갈 수 있어요. 11월, 12월 뭐 배당 기준일 바로 전까지 막 줄기타고 올리는 경우 있죠. 보통은 뭐 한 1, 2주만 올라가도 금방금방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내년도 상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 팔아먹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네. 그래서 뭐 배당주들이 좀 안 가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좀 있는데 요즘에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많이 기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전부 다 전기전자 반도체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요. 네. 전기전자 반도체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쪽으로만 자금이 와장창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간 자금. 실제로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자금보다 삼성전자에 매수한 자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는 팔고 삼성전자 샀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뭐 어차피 계좌나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리고 2700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700까지는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천천히 그냥 계속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때 사시고 기회가 안 나왔다, 타이밍이 없다 그러면 안 사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좀 그래 시원찮아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비중 많은 거는 좀 잘라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뭐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뭔가를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긴 하겠죠. 뭔가를 하면 네 조금 더 좋아지긴 하겠죠. 수급이 많이 몰리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 이게
그때는 시장이 많이 올라가야겠지만 우리 어썸리치님은 주식 언제 시작하셨죠? 2일에서 터뜨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시작하신 이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때에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갔는데 이때가 사실 매도할 따위 타이밍이죠. 이때는 수급이 어떻게 몰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몰려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르죠? 달라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2020년에 하셨으면 이거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왜 올라간 거지?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똑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똑같습니다. 저런 상황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동학개미니 뭐니 해가지고 해서 쳐 올라간 게 이게 그때 시장이잖아요. 네.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해외 시장 분위기 보시면 대체적으로들 많이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들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 계속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겁니다. 내가 매번 똑같이 얘기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전전긍긍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급해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완전 편해요. 돈 들고 있는 사람이 편한 거고, 내가 지켜보는 사람이 편한 겁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사줘도 돼요. 여러분 띄워놓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됩니까? 6월까지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까? 그거는 그때가 생각하시고요. 그때 그 생각하시고 지금 팔아서 현금화 시켜가고 다른 종목 갈아탈까요? 그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2020년에 시작했으면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나는 경험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 뭐 2020년 시작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나는 경험밖에 없을걸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역시 믿을만해.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올해는 못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를 꼭 생각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타기에 대한 부분들, 뭐 매수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 못 드립니다. 아시죠? 네. 하지만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합니다.